중간고사 이제 끝났는데요. 아무튼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 하나 좀 소개하고 하려고. 데이터 청년 데이터 청년 캠퍼스라는 이제 사업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작년 건데 올해도 이제 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름 방학 때 좀 빡세게 해요. 예. 여름 방학 때 4주 동안 거의 7시간씩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한 20일이죠. 20일 동안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6주 동안 이제 프로젝트 하는 그런 이제 건데요. 요게 이제 전국에 이제 아무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라는 데서 이제 예산을 줘가지고 600명 이제 교육 수료를 이제 목표로 하는데 각 전국 대학에 이렇게 운영하라고 이제 뿌려줘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수원대학교 이제 데이터학부에서 이 사업이 이제 돼가지고 방학 동안에 60명에 대한 이제 교육을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2022년인데, 좀 있으면 이제 2023년 홈페이지도 나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들 들어보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4주 교육은 저희 거의 데이터과학부 교수님들이 이렇게 그 데이터 이제 프로그래밍부터 해가지고 이제 수집, 전처리, 뭐 시각화, 그다음에 분석, 모델링, 그다음에 그래서 뭐 기계학습, 인공지능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거 사실 이제 가르치는 과목들을 이제 하나씩 맡으셔가지고 총 이제 10개 과목으로 해가지고 어, 10개 과목으로 해서 이제 뭐 약간 근데 좀 재미있게 실습을 좀 더 넣어가지고 아마 이제 4주 동안 이제 쭉 한번 강의를 할 거고요. 그거 듣고 이제 일단 그 6주 프로젝트 할 때 아마 2주 정도는 데이콘에서 자기네들 그 경진대회 플랫폼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실습 팀 프로젝트를 좀 이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이제 4주 동안은 팀 짜가지고 아마 저도 이제 많이 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지도 교수 한 명씩 이제 지도 멘토로 배정을 해가지고 한 16개 팀, 한 4명 내지 5명 정도로 돼 있는 프로젝트 팀 만들어가지고 저희 이렇게 지도 교수 하에 이제 그 멘토가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한 반에 한 8개 팀 정도 되거든요. 4, 8, 32. 그 반에서 이제 1등을 이제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수원대학교에서는 아마 2개 팀 정도가 이제 1등이 될 텐데 그러면 본선이 이제 가가지고 10월에 여기 저쪽 가서 이제 전국에서 그렇게 교육한 우수 팀들과 이제 어떤 경쟁을 해가지고 잘 받으면 이제 뭐 대상 뭐 장관상도 있고 뭐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그러니까 여러 학교 들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수원대 학생이지만 여기 신청한다 그러면은 뭐 아마 뭐 고대도 지금 하고 뭐 홍익대도 하고 뭐 몇 군데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청해서 그 학교 가서 들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 학교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2학기 때 일단 저희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이 있잖아요. 그 3학점짜리가 있는데 3학점짜리를 3학점짜리 일단은 그 짜리라긴 그렇고 3학점 그 수업을 이걸 요 다 진행하고 신청하면은 일단 학점 인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학교랑 좀 이제 얘기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점 인정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주제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어요. 어, 나중에 한 번 더 아마 공지를 할 건데
이런데 보면은 지금 뭐 우리 저희 경진대회도 좀 했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써서 잘 안 보이나요? 이제 독거노인이 저희 1등한 팀이 이거 했었는데 좀 더 이제 심화를 해볼 거고 이런 것도 이제 하고 뭐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질병 영향 특성 분석도 하고 상품 리뷰 데이터들 좀 모아서 무인 상점에 대한 감성 분석이라든가 뭐 로블록스 데이터 활용한 메타 게임 분석, 뭐 기계 이상음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거 통해 가지고 뭐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소리 통해서 파악하는 거, 뭐 폐암 데이터, 뭐 주가 데이터, 뭐 제가 많이 좀 하고 있는 건데 병원 데이터, 그다음에 뭐 지하철 혼잡도, 뭐 이런 데이터들, 그다음에 물가 동향 데이터, 뭐 음양 분류 데이터, 뭐 자연어 처리 표정 인식, 그다음에 반려동물 안면 인식, 뭐 졸음 분류, 화성시 이제 식수 데이터, 뭐 카드 데이터, 카드 결제 데이터 이런 데이터 이제 써가지고 아무튼 16개 팀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좀 이제 운영을 할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목표는 이 프로젝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아무튼 뭐 나중에 시상에서 뭐 상도 있긴 하지만은 좀 저희 정보과학이라는 게 있는데 학부생 논문을 봤거든요. 학부생 논문을 좀 쓰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아마 한 9월, 10월쯤에 그 투고가 있을 거예요. 그때 시기에 맞춰가지고 방학 동안 좀 결과를 내서 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학교마다 이렇게 좀 그 교육 프로그램하고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이 이제 세부적인 건 다르고요. 뭐 4주, 6주 이거 시간은 동일한데 그런데 아무튼 우리 학교가 아무튼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좀 잘 고려를 해서 지원을 좀 잘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미 좀 어느 정도 자기 소개서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력서 같은 거 좀 써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쓸 내용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자격증 아마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리 이제 전공을 들었으니까 뭐 수업 관련됐던 내용들, 수업에 썼던 뭐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은 좀 별도로 팀 꾸려가지고 뭐 그 경진대회 나가거나 뭐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했거나 이런 내용들 아마 쓰게 될 텐데, 근데 좀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으로 거기서 예, 프로젝트 했던 경험들을 이제 많이 보죠. 거기서 이제 이 취업을 이제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지금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열심히 할 건가 말 건가, 요렇게 이제 결국 관심사가 있거든요. 와서 열심히 해줘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해줘서 일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실제 좀 일을 해봤는가, 그때 일을 해보면은 뭐 여러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뭐 팀원 간의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내 동기, 요거 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어떤지, 동기부여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항상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이제 경험을 이제 해보게 되고 그러면은 그거 쓰면은 나중에 이제 면접할 때 물어보겠죠. 뭐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동기부여 잘 됐냐, 그리고 팀원과 갈등이 있었냐, 뭐 그런 거 해결해봤냐, 또는 이제 어떤 라이벌이 써가지고 했냐, 거기서 이제 라이벌이 쓸 때 뭐 구글링 어떤 식으로 좀 해봤냐, 문제 이제 분석하고 해석할 때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되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답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이제 좀 많이 차이가 있겠죠. 대답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일들을 해결을 했구나라고 거기서 이제 판단이 되면은 뭐 오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기회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또 고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학교 커리큘럼이 저는 좋게 이제 좋죠. 저희가 좋습니다. 한경원 교수님이 이제 특히 이제 고생 많이 하셔서 2학년 때부터 좀 이제 이론 위주로 차근차근히 이제 좀 다진 게 있는데,
그래서 좀 실습 부분이 좀 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참가를 해서 뭐 프로젝트를 잘 해보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 하려면은 근데 방학 동안에 그 풀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 아마 10시부터 6시 아니면은 뭐 9시부터 5시 뭐 이런 시간일 것 같아요. 시간 확정되진 않은데. 그러니까 뭐 알바 같은 거는 이제 그때는 못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 하면은. 네. 그러니까 미리 좀 이제 계획을 해보시고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잘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예. 예. 그 4학년들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4학년들 저희 다 거의 4학년이잖아요. 저희과. 그래서 잘 준비를 해보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제 물어보시면 궁금한 거 있나요? 뭐 제가 프로그램 좀 정확히 다 나오면은 아직 이게 신청을 그러니까 이 과제 운영 기간 신청을 4월 좀 초중반에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된 거고 5월에 이제 분명 공식적으로 이제 저기 뭐 홈페이지도 만들어지고 공고가 나올 거거든요. 뭐 5월부터 아마 6월 초중까지 해서 그 모집을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모집하고 뭐 선발도 있을 겁니다. 네, 선발도 이제 돼가지고 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60명 또는 60명, 70명 그 사이로 2년이 정해지게 되면은 그 온라인 6시간 교육이 있는데 그거는 뭐 알아서 이제 들으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와서 수업을 하는 거는 6월 한 28일, 예, 6월 26일 뭐 요때 월요일부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그러면 이제 만약 여기 선정이 되면 6월 26일부터 학교 와가지고 하루 7시간씩 수업 4주 듣고 4주 끝나면 이제 프로젝트 하는 이런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다음 주에 한번 더 공지를 할게요. 자세히 나오면.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중간고사 끝났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유닉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리눅스를 이제 좀 배울 생각입니다. 리눅스라는 OS를 좀 일단 요 책들 중에 이 책이 제일 괜찮아서 지금 일단 골라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닉스, 리눅스 이렇게 이름이 좀 다른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마 설명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제 운영 체제를 좀 배웠잖아요. 운영 체제. 운영 체제라는 거는 이제 그 결국 이제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시스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컴퓨터가 맨 처음에 켜지면은 가장 먼저 이제 실행이 돼가지고 일단은 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쭉 준비해줘. 우리가 부팅이라 그러죠. 부팅이 쭉 돼가지고 바탕화면 띄워주고 나면은 우리가 거기서 이제 뭐 워드를 이제 실행한다든지 게임을 실행한다든지 파워포인트 실행한다든지 엑셀 실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게 되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개별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고 또 이제 요즘 오늘날에는 그 멀티태스킹으로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엑셀 하면서도 우리가 파워포인트도 띄워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크롬도 같이 띄워져 있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 실행들이 이게 실행된 프로그램 또 이제 프로세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프로세스를 또 잘 관리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충돌 없이 오류 없이 잘 실행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운영 체제인 건데요. 운영 체제에 유닉스라는 게 있죠. 유닉스가 1969년 이제 AT&T의 벨 연구소에서 개발됐다라고 하는데 요 개발하신 캠 톤슨, 데니스 리치 이분들은 컴퓨터 분야의 전설적인 분들이고요. 아무튼 요걸로부터 해서 어셈블리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셈블리어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 어셈블리어 뭔지 배웠죠. 어셈블리어도 그러다가 이제 C 언어로 1973년에 그 개발 언어가 이제 바뀌게 되었고 초기에는 대학과 기업 중심으로 이제 연구되다가 이제
상업용 버전도 이제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요 예, 무료 버전, 연구용으로 좀 됐던 버전들, 그것들이 쭉 이렇게 발전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닉스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용 버전, 상업용이 아닌 버전을 오픈 소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이렇게 공개하고 하는 것들을 오픈 소스로 진행하고 싶은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 카피 레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피 레프트. 그래서 카피 레프트를 지향하는 어떤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인류 전반적으로 어떤 생산성 향상, 유익을 이제 도모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개발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공개하는 입장을 취하는 거죠. 카피라이트와 이제 반대 방향이라 그래서 카피 레프트라고 이제 그런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유닉스는 그래서 맨 처음에 연구용으로 만들어졌고 쭉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되면서 발전돼 왔습니다. 그래서 쭉 뭐 이런 버전들이 있다가 이제 유닉스가 거의 이제 모든 원조입니다. 모든 운영 체제들의 원조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뭐 이런 일들이 나왔죠. 이제 자기 뭐 갈라져 나오는 그런 계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유닉스 쭉 나오다가 리눅스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1991년 뭐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유닉스 기반으로 이제 또 OS를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오늘날의 리눅스들의 이제 원조가 됐고요. 그래서 리눅스 OS는 이제 여기는 지금 하나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하나의 이제 계통만 나오고 있는데 리눅스 운영체제 자체도 요즘에 상용화된 리눅스도 있습니다. 상용 리눅스도 있고 여전히 오픈 소스인 리눅스도 있고 오픈 소스인 리눅스도 좀 이제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이제 달라져 가지고 어느 정도 구별되는 리눅스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우분투 리눅스, 뭐 센토스 리눅스, 리눅스 종류들이 많아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운영 체제와 그다음에 그래서 컴퓨터 운영 체제는 좀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운영 체제는 이제 윈도우즈, 그다음에 맥OS, 그다음에 이렇게 리눅스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운영 체제는 아예 별도 개발이 좀 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와 그다음에 iOS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도 사실 이제 왜 이렇게 스마트폰하고 PC하고 이제 운영 체제가 다르냐면은 스마트폰은 완전히 화면 자체가 작고 그 다음에 거기 다 터치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운영 체제가 기존의 컴퓨터 운영 체제를 가지고 그냥 스마트폰 운영 체제 깔아다가 쓰면은 많이 뭔가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아예 새로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스마트폰은 따로 운영 체제가 따로 있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아무튼 스마트폰 그래서 운영 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안드로이드가 이제 구글이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운영 체제의 절대 강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PC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냥 PC의 운영 체제 윈도우즈가 워낙 이제 많이 팔렸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잘 이식을 해가지고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에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실패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마트폰 쪽에 이제 운영 체제를 완전히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자기네들끼리 뭐 개발을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요즘에 아무도 안 쓰죠. 그래서 구글은 이제 어떤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거는 또 다른 PC 컴퓨터와는 다른 생태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재빨리 이제 여기 안드로이드 만들어 가지고 많은 매출이 여기서 나고 있죠. 안드로이드 안에서 구매하는 인앱 결제 뭐 이런 것들이 수수료들 상당히 떼가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애플 자체는 이제 PC에선 그렇게 아주 강자는 아니었죠.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아이폰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아이폰 위주로 이제 자기만의 iOS를 따로 이제 만들었고 그 iOS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수수료를 지금 또 이제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고 있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저희는 근데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운영 체제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PC, 컴퓨터 중심의 운영 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운영 체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유닉스라는 운영 체제가 있었다가 이렇게 리눅스 한 갈래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맥OS, 맥OS가 이제 여기 애플 우리가 이제 맥북이나 맥 에어 뭐 그러니까 뭐 맥북 이제 프로나 이제 에어 이런 거 사면은 윈도우 안 깔려 있잖아요. 맥OS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플들은 자기 컴퓨터에 자기만의 자기들이 개발한 OS를 이제 깔고 그거로 이제 사용하게끔 하죠. 아예 그러니까 PC 하드웨어와 운영 체제가 거의 이제 최적화를 해가지고 일체화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맥OS는 우리가 이제 맥 컴퓨터 아니고 애플 컴퓨터가 아니고 그 일반 PC에서는 뭐 깔아서 못 쓰죠. 뭐잘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쓴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맥 PC에서만 쓰는 애플 PC에서만 쓰는 맥OS도 있는데 그러니까 맥OS도 사실 이제 그 위로 이제 조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유닉스의 한 갈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무튼 맥OS와 그래서 요 이제 리눅스가 되게 이제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윈도우는 좀 이제 여기랑 좀 다른 갈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유닉스는 이제 쭉 이제 원래 조상급이다가 이제 리눅스 토발전한 사람이 개발한 리눅스로부터 이제 이런 오픈 소스 어떻게 보면은 메인스트림이 넘어왔기 때문에 요즘에는 리눅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요. 리눅스와 근데 유닉스는 매우 이제 유사해가지고 그 거의 명령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배워도 사실 기본적인 기능들은 거의 유사해서 그렇게 동일하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리눅스 종류들이 이런 게 있다. 여러 뭐 리눅스 종류들이 있는데 그 리눅스를 또 이제 쓰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그 리눅스가 이제 그 오픈 소스여서 무료 버전이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컴퓨터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 사면은 윈도우즈를 같이 포함해서 사는 경우가 있고 윈도우즈 빼고 OS 없이 사는 경우가 있죠. OS 없이 보통 사게 되면은 한 10만 원 정도 절약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10만 원 정도 절약된 이제 컴퓨터에는 처음에 뭐 리눅스가 깔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냥 거기다 윈도우즈 따로 이제 구매 안 하고 리눅스를 이제 사서 아니 리눅스를 사는 게 아니고 설치해서 이제 쓸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무료 버전이라는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 수세 같은 경우 수세 리눅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용이고요. 레드햇 쪽에도 상용입니다. 이것도 상용이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아무튼 조금 요즘에 그래서 그 리눅스도 그래서 그 자기 어떤 기업들마다 선호하는 리눅스 버전들이 있어요. 아니 리눅스 그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개인용으로 많이 이제 연구자들이 개인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리눅스는 이제 우분투입니다. 우분투.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분투로 이제 일단은 이후에 좀 실습을 이제 할 겁니다. 리눅스 종류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그럼 리눅스는 이제 다른 운영 체제라 그러면은 윈도우랑 그 다음에 맥OS죠. 윈도우랑 맥OS에 비해서 어떤 이제 차이점이 있고 이제 이거 왜 쓰느냐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하자면요. 먼저 이제 리눅스는 좀 이 다중 사용자를 위해서 좀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중 사용자라는 건 뭐냐면은 내 컴퓨터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여러 계정이 로그인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윈도우도 이제 그
맥OS도 마찬가지로 계정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컴퓨터에 로그인 할 때는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이렇게 로그인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 계정들을 만들 수 있지만은 그 계정들이 그 계정 중에서 한 계정만 그 컴퓨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용, 싱글 유저용 운영 체제가 이제 윈도우나 이제 맥OS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닉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다중 계정이 이제 동시적으로 그 컴퓨터를 쓸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계정들을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수식 나랑 이제 내 연구자 A, 연구자 B 이렇게 해서 팀원들끼리 어떤 컴퓨터에 리눅스를 깔고 거기 계정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계정에 여러 사람들이 그 컴퓨터에 동시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계정으로. 그래서 그 컴퓨터를 리눅스 통해서 동시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뭐 실행시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다중 사용자 이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뭐 일반 내 컴퓨터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컴퓨터에서는 그런 일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제 어떤 때 이런 게 이제 많이 필요해지냐면은 고사양 컴퓨터에서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지금 거기 AI 연구하시는 기업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이번에 컴퓨터 서버를 샀는데 2억 컴퓨터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돼 있냐고 물어보니까 GPU가 A100인가가 8개가 꽂혀 있다고. 그게 그 GPU 이제 VRAM이 48기가인가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8개가 꽂혀 있어가지고 2억 그렇게 컴퓨터에서 이제 샀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컴퓨터 2억짜리 컴퓨터가 있으면은 그거를 나 혼자 쓰라고 이제 사지는 않았겠죠. 한 사람이 이제 쓰라고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특히 요즘에 AI 그런 R&D 연구팀에서 쓰라고 아마 그렇게 이제 2억짜리 컴퓨터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컴퓨터를 예를 들어 아까 윈도우 같이 깔고 쓴다고 하면은 내가 그 컴퓨터를 쓰려 그러면은 오직 그 컴퓨터는 한 사람만 쓸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여러 계정을 아무리 만들었다 그래도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리눅스를 깔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계정 만들어 와서 다 접속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GPU 그거 한 2개 정도 이제 쓸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동시에 나는 이거 GPU 다른 거 하나 쓸게.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또 GPU 다른 거 쓸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용자가 동시적으로 그 컴퓨터를 굉장히 고사양 컴퓨터를 동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리눅스 말고 다른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운영체제 대안이 없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뭐 있긴 있어요. 요즘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에서도 윈도우즈 서버라는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어떻게 보면 서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버용 그 OS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쓰고요. 거의 리눅스 씁니다. 이렇게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 필요할 때는. 그래서 이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 매우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언제 리눅스를 쓰냐면은 그 서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웹 서버 웹을 위한 서버를 만들 때 많이 씁니다. 웹 서버 웹 서버라는 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이제 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프로그램 많이 있죠. 그 파워포인트도 있고 엑셀도 있고 한데 그런 프로그램 중에 웹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내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너무 이제 당연하게 일상에서 써가지고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있긴 한데 그 웹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 만약 접속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네이버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 물리적인 그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서버 컴퓨터가 있고 거기에 이제 리눅스가 보통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웹 서버 프로그램이라는 게 항상 24시간 이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 그 인터넷 창에다가 네이버.com 이렇게 치면은 사실 이렇게 와이파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인터넷들을 통해 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쭉 그 네이버 서버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청이. 그러면 네이버 서버에서
그걸 이제 리퀘스트라고 그러는데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예, 우리한테 이제 응답, 리스폰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대문 페이지 있잖아요. 대문 페이지에 대한 자료 HTML 파일 같은 걸 이제 주게 되면은 우리 웹 브라우저에서 그걸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웹 서버는 예,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예, 특히 우리나라 중심의 그런 리퀘스트, 예, 트래픽들이 많이 있겠죠. 그 엄청 많은 트래픽들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리스폰스 해주는 네, 그런 이제 서버가 있고 한데 예, 그것들이 뭐 매우 많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 어떤 기업만 봐도 자기들이 홈페이지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외주로 이제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기만의 서버를 갖고 이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웹 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다른 일 하지 않고 그냥 그 웹만 이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웹 리퀘스트 오면은 예, 그 리퀘스트에 맞춰 가지고 네, 리스폰스 해주는 일만 해주는 그런 웹 서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웹 서버에도 보면은 거의 리눅스로 이제 다 운영이 됩니다. 뭐 예, 아까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서버라는 이제 서버 전용 OS가 있긴 한데 그거보다도 예, 리눅스 쪽이 훨씬 점유율이 이제 많은 거죠. 네, 그런 웹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웹 서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다 운영체제로 이제 리눅스를 많이 이제 쓴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베이스용 어떤 이제 서버를 만들 때도 보통 이제 다 리눅스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리눅스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다중 사용자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웹용 프로그램이 24시간 돌리면서도 개발자가 거기에 또 접속해가지고 그 어떤 이제 프로그램 수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 리눅스 쓴다. 그래서 기업에 가보시고 하면은 어떤 시스템 쪽으로 우리가 점점 이제 예, 뭔가 작업을 하게 될수록 예, 리눅스나 운영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방향성이 달라요. 그래서 예, 리눅스와 이제 윈도우즈랑 그냥 맥OS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윈도우즈랑 맥O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인용 이제 그러니까 싱글 유저용 이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화된 운영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이 얼마나 그 윈도우를 편하게 그러니까 운영 체제를 편하게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 그 GUI라든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많이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요즘에 뭐 게임 뭐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그 주요 어플리케이션에 맞춰가지고 그걸 얼마나 잘 그 유저들이 원활하게 동작하게 할 건가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근데 리눅스 자체는 여기 리눅스 깔고 게임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도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게임이 리눅스용으로 개발이 거의 안 돼요. 예. 윈도우나 맥까지는 개발이 돼도 예, 리눅스용까지 개발은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리눅스는 아무튼 예, 좀 그런 어떤 예, 개발, 생산, 예, 프로그램 예, 상시 이제 24시간 돌아가는 예,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운영 이런 쪽에 이제 을 위한 뭐 운영 체제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인터페이스적인 어떤 화려함, 뭐 인터페이스적인 뭐 미적 감각, 네, 그다음에 그 편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 돈 케어 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 주로 이제 리눅스를 쓴다 그러면은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쓰게 됩니다. 이게 아무튼 목적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예. 리눅스를 이제 설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예, 개인 싱글 유저용으로 뭔가 이제 해보려고 쓰는 경우는 없고 다 이제 개발, 운영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 그 커맨드 라인 위주로 이제 예, 인터페이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다중 작업 시스템 뭐 예, 멀티태스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 윈도우나 이제 맥OS도 지원하기 때문에 뭐 넘어가 될 것 같아요. 예. 좀 공통적인 특징이다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파일 시스템도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고. 아무튼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예, 다중 사용자를 위한 예, 그런 예, 운영 체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예, 보통 윈도우가 아니고 리눅스는 이제 커널과 이제 쉘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쉘이 이제 인터페이스 부분이고 커널이 이제 핵심 코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 핵심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컴퓨터 자원을 관리하고, 프로세스 관리하고, 메모리 관리하고, 파일 시스템 관리하고, 장치 관리하고,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쪽에, 인터페이스 어떻게 요 커널에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명령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인터페이스 쪽을 관리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쉘보다는 이쪽이 사실 개발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뭐 유틸리티, 각종 이제 뭐 문서 편집도 뭐 기본적인 유틸리티 응용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우리가 지금에는 이 리눅스 시스템에 한번 이제 접속을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이제 켜져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MD라고 이제 검색해서 치시면요. 여기다 검색해서 검색할 때 여기 돋보기 누르셔도 되고 윈도우 S키 눌러도 검색이 나옵니다. 아무튼 CMD라고 치시면은 명령 프롬프트라고 이제 나와요. 네, 요걸 이제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눌렀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SSH 이게 깔려 있는 경우도 있고 안 깔려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SSH anbi 1.수번.ac. 다시 취소하시려면 컨트롤 C 누르시면 됩니다. 아무튼 SSH하고 자기 그 계정 이름을 쓰셔야 돼요. 계정 이름. 근데 지금 계정 이름을 제가 그래서 거기 LMS에 보시면요. 빅데이터 플랫폼 1분 반이죠. 제가 여기 공지에다가 리눅스 서버 계정을 이렇게 올렸거든요. 자기 이름 맞춰서 요 찾으셔가지고 그 이름에 해당되는 번호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강예린 학생이 이제 01번부터 해가지고 함예린 학생이 이제 34번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저는 이제 00번을 쓸게요. 앞에는 다 똑같거든요. 빅데이터 제가 이름을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빅데이터 프라이데이 FRI에 그다음에 00 이렇게 했고 00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자기 번호 맞춰서 들어오세요. 그다음에 골뱅이를 하시고요. anbi 1.수원.ac.kr 이렇게 이제 접속을 해보시면은 보이죠? 빅데이터 프라이 요거에 대해서 패스워드를 입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초기 비밀번호는 다 빅데이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접속을 하게 잘 되면은 요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접속이 된 겁니다. 이렇게 뒤에 어쩌고 어쩌고 하고 달러 표시가 있고 커서가 깜빡깜빡이고 있으면은 접속이 잘 된 겁니다. 여기서 아마 CMD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여기 흔히 많이 쓰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프로그램 중에 푸띠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모바 엑스텀이라는 게 있는데 모바 엑스텀으로 해볼까요? 모바 엑스텀 MOBA 엑스텀이네요. 그거를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어쩌고 이렇게 있으면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리 버전으로 다운로드 나우 해서
뭐 포터블 에디션이 되든 뭐 설치하는 것이 되든 아무거나 이제 이렇게 눌러서 쭉 설치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미 깔려 있어서 모바 엑스텀도 한번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뭐 플러스를 하나 누르시면 돼요. 플러스를 하나 눌러서 아니면은 여기다가 터미널 셋 오픈 그냥 여기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거기서 SSH 아까 전에 했던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SH 아까 빅데이터 프라이 00에 그러면은 이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접속이 될 겁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이렇게 접속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상관없고요. 여기 있는 거 몇 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배너라는 거 이렇게 쳐보시면은 배너 유닉스 예를 들어 배너 유닉스 이렇게 치시면은 이런 이제 것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리눅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희 이제 318호에 그 서버실 저희 데이터 과학부 서버실이 있어요. 308호인가요? 318호인가? 아무튼 거기 서버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몇 개의 서버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들이 있고요. 그 컴퓨터들에 지금 리눅스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우리 컴퓨터에서 그 서버실에 있는 그 리눅스가 깔려 있는 컴퓨터로 접속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접속을 할 때 그 계정을 가지고 접속을 한 거죠. 요게 지금 그 계정인 거죠. 제가 그래서 그 계정을 쭉 이제 만들었고 그 리눅스 서버에서 계정을 만들었고 그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누가 무슨 계정인지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LMS에다 공개를 한 거죠. 이 계정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 리눅스에서 이 계정이 안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로그인 창이 안 뜹니다. 이렇게 이런 예를 들어 이제 다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리눅스 서버에 만들어져 있지 않은 계정 뭐 빅데이터 데이터 뭐 아무튼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아무튼 제가 뭐 비밀번호를 치더라도 아무튼 로그인이 안 됩니다. 그 계정과 아이디가 이미 다 설정이 돼 있어야지만 로그인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지금 접속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에 접속하려고 그러면은 그 컴퓨터에 이제 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화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전화할 때도 제 전화기 지금 핸드폰에다 제 전화에 이제 전화를 거시려고 그러면은 제 핸드폰의 그 기기 번호를 알아야지 그 기기 번호 눌러서 전화를 걸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318호에 있는 그 서버 컴퓨터에 접속을 하려 그러면은 그 서버의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서버 주소가 이제 요 부분입니다. 여기 흔히 요 골뱅이 표시가 그 의미상으로 우리가 그 영어로 at, at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SSH는 아무튼 접속하라는 명령이고 빅데이터 요 계정으로 어디 컴퓨터에 접속하냐면은 여기에 접속하라는 거죠. MBI1의 수원.ac.kr에.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이렇게 리눅스용 서버 컴퓨터로 이제 사용하길 원한다면은 그 컴퓨터를 일단은 사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리눅스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리눅스를 네트워크 인터넷에 연결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리눅스 컴퓨터에 대한 이러한 이제 접속 주소를 받아줘야 됩니다. 접속 주소를. 이렇게 문자화된 주소를 우리가 도메인 주소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숫자로 된 주소가 있어요. 숫자로 된 주소. 그건 이제 IP 주소라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다시 얘기했지만은 컴퓨터 사고 거기다 리눅스를 깔고 그걸 접속용 컴퓨터로 이제 다중 사용자용 컴퓨터를 이제 쓰기 위해서는 그 컴퓨터에 대한 주소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주소가 이제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도메인 주소일 수도 있고 다음에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IP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IP 주소 이런 거 봤죠? 뭐 147.195.56.7 뭐 이런 거 봤죠? 그런 게 이제 IP 주소입니다. 아무튼 컴퓨터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튼 리눅스까지 깔고 아무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거를 다중 사용자 여러 사람들이 동시 접속해서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 컴퓨터를 제가 이미 그렇게 세팅을 다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지금 우리 계정들 지금 저희 수업 듣는 분들의 이제 계정들을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초기화로 일단 빅데이터로 이제 초기화를 해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컴퓨터에 접속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의 계정 치고 요 주소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면은 접속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접속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치는 명령들 있잖아요. 아까 전에 유닉스 제가 배너 유닉스 같은 거 쳤죠. 이런 명령들은 그러니까 지금 내 컴퓨터에서 이 명령이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 명령을 이렇게 이제 치게 되면은 지금 상태는 뭐냐면은 제 컴퓨터에서 그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그 서버 컴퓨터에 지금 접속을 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접속용 프로그램인 겁니다. 접속용 프로그램이고 이 접속용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요 명령을 치게 되면은 이 명령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 서버 컴퓨터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서버 컴퓨터에서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우리 요 접속용 요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렇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실행된 거는 그 서버에서 실행된 거고 그 실행된 결과가 다시 우리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 우리가 서버에서 간단하게 실행해 볼 수 있는 명령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요것들을 이렇게 실행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데이트. 그러면은 이 데이트는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은 우리 지금 내 컴퓨터의 시간이 아니에요. 서버의 시간입니다. 서버의 시간. 그래서 만약에 서버가 예를 들어 이제 미국에 있다. 지금 저희가 접속한 이 MBI1이라는 서버는 우리 지금 318호에 있지만은 그래서 한국용 시간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은 예를 들어 이 서버가 이제 미국에 있다. 그러면은 제가 데이트를 쳤을 때 미국 시간을 아마 보내줄 겁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뭐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실행되는 건 그래서 항상 그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그 서버에 이제 실행될 수 있도록 지금 접속해서 명령만 전달해 주는 거라는 거죠. 뭐 클리어 이런 거는 이제 화면을 이제 깨끗하게 지워주는 명령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여기 예를 들어 이제 man이라고 치면은 man이라는 이제 명령어는 매뉴얼 사용 설명서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명령의 설명서를 알고 싶으면은 man이라고 이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man date 이러면은 date라는 명령에 대해서 설명해 줘라는 겁니다. man date라고 치면은 이렇게 date라는 명령에 대해서 뭐 그게 어떤 식으로 좀 써야 되고 뭐 어떤 옵션들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 그 마우스로 이렇게 아니 그 뭐죠? 키보드 이제 화살표로 이제 방향키로 이렇게 넘기면은 쭉 넘어가게 되고요. 넘어가면서 어떤 옵션, 마이너스 S라는 옵션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R이라는 옵션도 가능하고 이런 옵션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이 나와요. 예. 매우 익숙하지가 않죠. 우리는 항상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이런 이제 사용 설명서 보면은 쭉 이제 인터넷에서 화려하게 링크도 걸려 있고 막 이렇잖아요. 리눅스는 안 그렇다. 다 이렇게 검은 화면에 그냥 글씨만 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동도 마우스로 이동 안 되고 키보드로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 매뉴얼을 종료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Q를 누르시면 돼요. Q가 이제 quit, QUIT의 약자죠. 그래서 Q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시 명령어 이제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man이라는 명령어는 그 뒤에 리눅스 명령어 중에 어떤 그 설명서를 보는 명령어다. 그래서 man이라는 명령의 설명서를 보여달라는 이제 명령은 man인 거죠. 그래서 man 해보면은 man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고 어떤 옵션들이 또 있는지 쭉 이제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제 해야 될 게 여기 있어요. 패스워드. 지금 이제 우리 계정의 비밀번호가 초기 비밀번호가 제가 일단 빅데이터로 다 이제 동일하게 맞춰놨죠. 근데 일단 그 계정은 지금 이제 제가 공개해드린 계정은 아무튼 이번 학기 동안 이제 쓰라고 이제 드리는 계정인 거죠. 그래서 그 계정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비밀번호 설정하는 명령이 passwd라는 명령입니다. 엔터 치면은 현재 비밀번호를 먼저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비밀번호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패스워드 입력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패스워드 입력할 때 저희가 몇 글자인지도 이제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키보드를 눌러도 그 커서들이 이동하지 않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입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패스워드 입력이. 그래서 뉴 패스워드 이제 넣으라고 되면은 거기다가 새로운 패스워드를 넣어주세요. 아무튼 이런 패스워드들은 또 그리고 그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운영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패스워드인지. 그러니까 암호화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로그인할 때 이게 이 패스워드가 그 암호화된 패스워드와 이제 맞는지만 확인이 되고 다시 이제 그걸 이제 암호화죠. 암호화는 할 수 있는데 복호화,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다시 이제 원래 패스워드가 뭔지 원상태로 복구는 안 되는 게 이제 그런 암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운영자도 그래서 아무튼 여기 저장하는 패스워드는 알 수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운영자는 나중에 내가 그럼 패스워드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잊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운영자는 리셋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시 빅데이터로 이렇게 리셋해 준다든가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래서 자기만의 패스워드를 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 계정에 이제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단 해주세요. 그리고 패스워드 바꾸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은 뭐 약간 다른 사람이 접속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빅데이터에서 다른 걸로는 좀 바꿔주면 좋겠네요. 네,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하고요. 그 혹시 뭐 접속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 좀 이제 하시면 제가 가서 좀 봐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어디로 위치하게 되냐면은 홈 폴더라고 하는 곳에 위치합니다. 홈 폴더. 홈 폴더라고 하는 거는 그 각각의 계정마다 이제 자기의 고유한 이제 홈 폴더들이 있어요. 그 홈 폴더에 이제 로그인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게임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게임에 내 캐릭터가 있고 그게 이제 내 계정이죠. 내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하게 되면은 그 내가 뭐 시작하는 위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고유 시작 위치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면 PWD라고 이제 누르시면 돼요. PWD.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내 홈 폴더의 위치는 루트의 홈에 슬래시 빅데이터 프라이 00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죠. 어, 예. 아마 이제 저는 이제 00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00에 이제로 시작했을 거고 01이나 뭐 02나 이렇게 했으면은 그 홈폴더가 이제 다를 겁니다. 아무튼 그 홈폴더의 위치가 있고 홈폴더에 지금 어떤 파일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보려 그러면은 ls라고 이제 치시면 돼요. ls 치면 아마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아무 파일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ls 띄고 마이너스 a라고 치시면 좀 아마 나올 겁니다. 뭐 이런 파일들이 나올 거예요. ls 띄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띄고 마이너스 a 띄고 마이너스 a 띄고 마이너스 l 뭐 이렇게 치시면은 좀 더 나올 거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리눅스의 명령들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이렇게 명령어와 옵션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목적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어는 우리가 이제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와 그 다음에 동사의 옵션과 그 다음에 그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명령어 구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wd라는 명령은 우리가 몇 개 해봤죠. 아까 전에 date라는 명령도 해봤고, man이라는 명령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banner 이런 명령도 해봤는데 아무튼 그 명령들은 그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 pwd는 이제 워킹 디렉토리 P는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워킹 디렉토리의 이제 약자고, 그래서 퍼스널 워킹 디렉토리인가? 뭐 아무튼 그래서 자기의 이제 현재 작업 위치를 이제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명령을 실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ls란 명령은 그 리스트가 이제 그 목록이잖아요. 목록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파일 목록, 내 위치에 있는 파일들 목록을 보여달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들이 쭉 나오게 되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a 치니까 뭔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옵션이에요. 옵션. 마이너스 옵션들은 보통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고 그 다음에 옵션 캐릭터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a는 a가 지금 all의 약자거든요. all의 그래서 앞에 a만 딴 건데, 그러니까 리스트 모든 파일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a 모든 파일, 그냥 파일 말고 모든 파일을 보여달라는 특별한 이제 옵션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보통 이제 그래서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숨긴 파일들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눅스에는 숨긴 파일들이 조금씩 있어요. 여기 점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점. 그러니까 윈도우에도 숨긴 파일 있는 거 아시죠? 윈도우에는 숨긴 파일 만들려 그러면은 특히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좀 확장을 하면은 이렇게 우클릭해서 속성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 숨김 요거 체크를 하시면은 이제 숨긴 파일이 되는데, 뭐 여기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투명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숨긴 파일이 되는데 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숨긴 파일을 저런 식으로 하지 않고 숨긴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 아니네. 숨긴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점을 앞에 시작하게 파일 이름 앞에 점으로 시작하게끔 하면은 그게 이제 숨긴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ls 할 때는 이 숨긴 파일들이 보여지지 않다가 우리가 이제 ls-a 이렇게 해서 -a 옵션을 주면은 숨긴 파일까지 다 나온 거죠. 그러면 또 -a 옵션 말고 -l이라는 옵션도 있어요. -l이라는 옵션은 그 롱의 약자입니다. 롱의 l의 약자고,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간략하게 보여주지 말고 이 파일에 대한 세세의 정보까지 다 보여주게끔 하는 게 이제 롱의 옵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a 했던 거랑 -a, -l 한 거랑 다르죠. 이게 그 모든 각각의 파일들, 이게 뒤에가 각각 파일들입니다. 숨긴 파일들인데 다 점으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숨긴 파일들인데 그 파일에 대한 상세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며칠 날 최종 수정했는지, 나중에 이제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이거 파일 크기가 얼마인지, 나중에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뭐 링크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세부 정보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윈도우로 따지자면은 여기서 보기 눌러서 우리가 자세히 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아이콘 보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ls 하면은 요 아이콘 보기가 기본 타입인데 ls
마이너스 L 하고 해하게 되면은 자세히 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옵션들은 ls 띄고 마이너스 a 띄고 마이너스 l 이렇게 해서 쭉쭉 옵션들을 계속 이어붙여서 추가적인 옵션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옵션을 두 개를 지금 넣은 거잖아요. ls에 대한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l이라는 두 개 옵션을 넣은 겁니다. 두 개 옵션을 같이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al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al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l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이 그 뒤에가 옵션이란 얘기입니다. 옵션. 옵션이란 얘기고 옵션은 보통 한 글자로 이제 이루어져 있거든요. 마이너스 a 그러면은 올의 약자로서 숨긴 파일까지 보여주는 기능. L은 롱의 약자로서 전체 자세하게 보여지는 기능이어서 마이너스 AL 하면은 숨긴 파일도 보고 롱 길게도 보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PWD랑 LS라는 옵션에 대해서 지금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은 여기다가 그러면은 지금 홈폴더 에다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워킹 디렉토리가 있어요. 워킹 디렉토리. 그러니까 워킹 디렉토리는 이제 뭐냐면은 현재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가 위치하고 있는 바로 그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게임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어떤 성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성, 또 근데 그 위치를 옮길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쭉 필드를 돌아다니다가 뭐 어디 이제 던전에 들어갔다면 그 던전 뭐 이런 식의 지금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작업하는 위치 워킹 디렉토리는 홈이라는 위치에 여기인 겁니다. 여기. 그래서 요 위치를 일단 또 옮기는 내 워킹 디렉토리를 옮기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change 디렉토리라는 거고요. 그거 먼저 할까요? change 디렉토리. 일단은 cd가 이제 change 디렉토리입니다. 근데 change 디렉토리는 말 그대로 내 디렉토리를 옮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cd하고 점점 띄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d가 명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쓰려 그러면은 항상 cd 띄고 명령 띄고 다음에 목적어를 써야 돼요. 스페이스 하나 들어가고 점점하고 우리가 이제 PWD를 해보면은 이렇게 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워킹 디렉토리가 제가 아까 전에 홈의 빅데이터 프라이 00이었다가 지금 cd 점점 하니까 워킹 디렉토리가 바뀌었죠. 홈으로. 그러니까 이 점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 현재 디렉토리의 상위 디렉토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로 따지자면은 여기서 저도 지금 내 PC의 D 드라이브의 강의 교환의 빅데이터 플랫폼에 2013 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개인적인 건데 그래서 cd 점점이란 얘기는 여기 상위 폴더 하나 빅데이터 플랫폼 여기로 오라는 거죠. 이게 점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현재 워킹 디렉토리를 점점 하나 더 위로 이제 워킹 현재 위치에서 하나 더 상위 디렉토리로 옮겨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번 LS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S 이렇게 해보면은 엄청 많은 폴더들이 보이죠. 이게 현재 지금 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뿐만 아니고 폴더들, 파일과 플러스 폴더들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빅데이터 프라이 00이 아마 여기 있네요. 제 홈폴더도 있고 여러 다른 종류의 아이디 폴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원래대로 내가 지금 아까 위치로 돌아가고 싶다. 한 번 더 점점 해볼까요? cd 점점 또 한 번 더 해보면은 그리고 이제 pwd를 해보면은 여기 루트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위 폴더로 간 겁니다. 최상위 폴더로. 그리고 ls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지금 최상위 폴더에 보니까 이런 이제 것들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지금 색깔별로 좀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색깔별로 약간 좀 색깔이 좀 섞여 있긴 한데 여기서 약간 진한 파란색 있죠. 진한 파란색은 폴더 얘기합니다. 폴더 디렉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렉토리 폴더는 아시죠? 윈도우에는 뭐 다 있기 때문에 그 파일들 말고 그 파일들을 보관해 놓는 어떤 장소를 우리가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보통 이제 요거를 이제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윈도우에서는 이제 폴더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실 뭐 섞어서도 상관없습니다. 디렉토리나 폴더나.
지금 디렉토리 폴더들은 예, 여기 진한 파란색으로 돼 있고 예, 옅은 색들은 예, 나중에 이제 링크입니다. 링크. 예, 그 윈도우에도 이제 바로가기가 있거든요. 바로가기. 네, 그런 거랑 비슷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요거는 현재 여기에 뭐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게 아마 지금 폴더일 거예요. 요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실제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네, 뭐 텔레포트 같은 거죠. 예, 게임으로 치면 네, 그렇게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흰색이 이제 파일입니다. 파일.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상위 폴더에는 지금 최상위 디렉토리에는 예, 디렉토리만 엄청 많고 사실 파일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링크들이 되게 많네요. 링크들이 많은 예,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서 그래서 ls-l이라고 해보면은 좀 더 이제 상세들이 나오고요. 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 빈 예,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어디를 지금 링크하고 있는지들도 이제 이렇게 ls-l 해보면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그리고 앞에 여기 보면은 D라고 되어 있는 게 디렉토리고요. D라고 되어 있는 게 상세하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 요게 이제 그냥 일반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디렉토리에다가 L 같은 경우에는 링크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상세 정보 중에 몇 개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얘기해야 될 게 루트. 예, 최상위 디렉토리에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서는 예, 루트라고 얘기해요. 루트. 이게 슬래시 하나입니다. 슬래시 하나. 그러니까 윈도우에는 최상위 디렉토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C 드라이브도 있고 D 드라이브도 있고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예, 리눅스에는 최상위 디렉토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없고 최상위 디렉토리 무조건 루트입니다. 루트. 이게 약간 그 윈도우의 이제 파일 시스템과 좀 다른 부분이죠. 최상위 디렉토리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아닙니다. 이게 무조건 리눅스에서는 최상위 디렉토리가 루트라고 얘기하고 예, 슬래시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pwd 해보면 그래서 pwd 해보면은 예, 슬래시 나오죠. 지금 우리는 그 최상위 디렉토리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파일 시스템에 거기에 그 내용들을 보려면 ls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최상위 시스템, 최상위 디렉토리 위치에서 아까 전에 우리 홈폴더의 위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찾아 들어가려 그러면은 여러 디렉토리 중에서 우리가 아까 홈에 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프라이 00이었기 때문에 예, cd 띄고 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위치가 다시 pwd 해보면은 예, 홈으로 옮겨졌죠. 예. 그다음에 거기서 또 한 번 옮기려 그러면은 이제 cd 띄고 빅데이터 예, 프라이 00 예,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의미 자체는 이제 아시겠죠? 예, cd가 change 디렉토리라는 것 동사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내 작업 위치를 옮겨라, 빅데이터 프라이 00을 옮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예, pwd 해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예, cd 점점하면 하나 더 위로 갔겠죠. 지금 상위 폴더로 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할 때 예, 여기서 그 어느 정도 이제 친 다음에 탭을 누르면은 자동 완성이 좀 돼요. 지금 여기서 탭을 한번 눌러보면은 예, 빅데이터까지 됐죠. 왜 요까지만 자동 완성이 되냐 그러면은 빅데이터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있는 애들은 그 일방 통행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갈래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빅데이터하고 탭 눌러보시면은 네, 가능한 모든 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빅데이터 탭이라는 게 자동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방 통행까지는 자동 완성을 해주는데 이렇게 이제 분기들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예, 좁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하고 빅데이터하고 F까지 누르고 탭 누르면은 네, 프라이까지 이제 자동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0001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동 완성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00 이렇게 눌러야지만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우리가 한 번에 지금 cd 점점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상위 디렉토리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냥 내가 루트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cd 띄고 네, 루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슬래시. 그러면 바로 이제 이렇게 루트로 갔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예를 들어 이제 cd 빅데이터 프라이 00으로 이제
치면은 안 갑니다. 왜냐면은 그 cd 빅데이터 프라이 00은 루트의 홈에 디렉토리 빅데이터 프라이 00에 있기 때문에 루트에서 바로 갈 수는 없죠. 만약에 바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쳐줘야 돼요. cd 띄고 홈에 그 다음에 빅데이터 00 이런 식으로 프라이 00으로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일단 체인 디렉터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디렉토리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디렉토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윈도우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은 새 폴더, 새로 만들기, 폴더 이렇게 해서 새 폴더를 만들잖아요. 그 윈도우는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다 마우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해주는데 리눅스는 다르다. 다 우리가 키보드로 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새 폴더 만드는 명령은 mkdir이라는 명령이에요. mkdir 하고 예를 들어 뭐 테스트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요 테스트라는 그 디렉토리를 이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ls 해보면은 테스트라는 게 생겼죠. ls-l 해보면은 현재 위치에 테스트라는 명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드는 이제 테스트 디렉토리라든가 뭐 내용들은 지금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어디에 만드는 게 아니고 다 서버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버 컴퓨터에다가 그냥 우리 요 화면은 지금 거기 접속해 있는 화면일 뿐입니다. 서버에서 지금 테스트라는 폴더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걸로 테스트라는 폴더를 또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cd 테스트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 위치가 홈에 빅데이터 프라이 00의 테스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디렉토리는 이게 mkdir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파일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파일은 touch라는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touch, touch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AAA라는 파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AAA라는 파일이 생긴 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색깔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테스트는 지금 디렉토리고 AA는 그냥 일반 파일인 겁니다. 일반 파일의 내용을 사실 우리가 그 편집을 좀 해보고 싶거나 또는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은 이 편집기 프로그램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 편집기 프로그램을 써줘야 되는데 파일 편집기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은 이 리눅스에서 사람들이 이 파일 편집기 프로그램으로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은 사실 VI 또는 이제 빔이라고 하는 편집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빔이라는 게 나중에 한번 좀 더 이제 얘기는 해볼 텐데 빔이라는 게 우리 그 메모장 같은 거거든요. 메모장인데 이게 마우스로 이렇게 이렇게 글을 막 쓰고 나서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동도 다 키보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카피 페이스트도 다 마우스로 안 되고 윈도우도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단축키가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단축키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빔이라는 편집기는 좀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축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잘 쓰는 사람이 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뭐 그런 뭐 리듬 게임 이런 거 하는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치는데 매우 빠르게 치고 카피 페이스트도 막 하고 막 합니다. 근데 초심자가 쓰기에는 좀 이제 어려운 그런 편집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더 쉬운 편집기 프로그램인 나노라는 걸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노는 나중에 처음에는 쓰는데 나중엔 잘 안 써요. 나중엔 다 빔 쓰거든요. 근데 일단은 나노하고 그냥 엔터 치면은 나노 편집기가 이렇게 열리는 거고요. 컨트롤 그러면 이제 여기 나노 편집기 밑에 보면은 옵션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금 웰컴 투 나노죠. 그리고 여기 옵션들이 나오는데 여기 그 모자 우리가 이제 이거 햇이라고 얘기하는데 햇 모자 캐릭터 다음에 이렇게 뭐 문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자 캐릭터는 컨트롤 키를 얘기합니다. 컨트롤 X는 엑시트 종료하는 거고, 네, 뭐 그런 겁니다. 컨트롤 K 같은 경우는 컷텍스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컨트롤 X랑 똑같죠.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그다음에 페이스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U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그 리눅스에서 컨트롤 V랑 똑같은데, 아무튼 우리 일단 나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나노라는 편집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나노라는 편집기를 이제 종료하고 싶으면 일단은 컨트롤 X를 누르셔야 됩니다. 컨트롤 X. 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나가죠. 그다음에 그 나노 편집기를 이제 하는데, 요 우리가 AA라고 만든 이 텍스트 파일을 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노하고 목적어로 AA를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나노 편집기를 여는데 AAA 파일을 열면서 열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뭐 헬로 이렇게 써볼까요? 헬로. 흔히 많이 쓰는 헬로 월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헬로 월드. 이러고 아니요, 그냥 헬로 월드 나노 텍스트 에디터 뭐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종류의 아웃이 있어요. 컨트롤 X는 그냥 엑시트고 컨트롤 O는 라이트 아웃이네요. 아마 이게 그 저장하면서 나가기가 컨트롤 O인 것 같고, 네, 그냥 일반 나가기가 컨트롤 X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저장하고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O 이렇게 누르면은 파일 네임 투 라이트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AA에다 그냥 저장하고 나가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쪽 부분 AA에다 저장하고 나가고 싶으니까 엔터 이렇게 치면은 그냥 라이트만 쓰는 건가 보네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컨트롤 X 누르면은 나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ls-l 이렇게 해보면은 AAA가 약간 아까 파일 크기가 0인데 파일 크기가 좀 이쪽 부분이 파일 크기거든요. 파일 크기가 약간 증가한 걸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AAA의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AAA를 좀 더 편집하고 싶으면은 나노하고 AAA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편집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네요. 여기다가 추가 편집하고 싶으면은 텍스트 뭐 이렇게 블라블라 써가지고 블라블라 써서 다시 컨트롤 X 누르면은 세이브 밑에 나오네요. 세이브 모디파이드 버퍼. Y면은 그 저장하고 나가라는 얘기고, 노면은 그냥 나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Y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AA에 저장하겠다. 저장하고 나가면은 이렇게 돼 있고, ls 디고 -l 다시 눌러보면은 좀 더 증가했죠. 지금 28에서 38로. 그러니까 그만큼 텍스트가 우리가 이제 써졌기 때문에 AA 파일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지금 그쪽에 서버실에 있는 어떤 컴퓨터에 리눅스가 걸려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접속해서 쓰고 있는 건데, 접속해서 쓸 때 그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마우스 기반 안 된다. 이제 다 심지어 이제 저장하고 나가기 이런 것까지도 다 그 키보드 명령으로, 키보드 어떤 타이핑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상태가 지금 요 상태, 요 커서 상태가 지금 최초에 로그인했을 때 이 상태가 마치 바탕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탕화면인데 이렇게 나노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나노 프로그램을 메모장을 실행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나노 AA 하면은 메모장을 실행하고 나노라는 메모장 실행하고 그 AA 파일을 연 상태를 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탕화면과 다르죠. 그래서 리눅스 아까 전에 명령어 뭐 예를 들어 뭐 cd라든가 그다음에 뭐 mkdir 같은 MPK make 디렉토리죠. 그러니까 그런 명령들을 리눅스 명령들은 여기서 안 통하는 상황이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나노 편집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나노 편집기 나가면은 다시 바탕화면으로 지금 나간 거죠. 여기서는 이제 리눅스 명령어들이 이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해볼 거는 한번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 보고 실행까지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 코드 만들라 그러면은 나노 편집기를 써야겠죠. 나노 편집기 쓰고 그 다음에 a.py라고 하는 파이썬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py라는 코드에
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열리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파이썬 코드를 좀 쳐볼게요. 예를 들어 프린트 헬로 월드 그다음에 A는 10 그다음에 B는 뭐 20 그다음에 프린트 A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저장을 한번 해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은 이거는 이제 나노 편집기로 AA라는 파일을 본 거고 리눅스 명령 자체에서 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주는 명령이 있어요. cat이라는 명령입니다. cat하고 AAA 해보면은 이렇게 AA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바로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편집기로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cat하고 a.py 해보면은 그 a.py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a.py라는 걸 우리가 지금 ls에 보면은 만들어졌죠. a.py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파이썬 파일을 한번 파이썬으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파이썬 하고 a.py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파이썬이 이제 지금 동사가 된 거죠. 파이썬 명령으로 a.py라는 파일을 실행해라라는 의미고요. hello world 30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cat이란 명령은 이 파일의 내용 자체를 보여주라는 얘기고 파이썬을 하고 이제 a.py 한다는 얘기는 파이썬으로 이 파이썬 코드 자체를 실행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행이 돼서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거죠. 프린트 헬로 월드 한 게 헬로 월드가 나온 거고 프린트 a 더하기 b 한 게 30이 나온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테스트라는 디렉토리에 가서 마찬가지로 touch 뭐 예를 들어 템프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템프라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폴더 안에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다시 보면은 또 한번 mkdir 테스트 2라는 디렉토리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러면 디렉토리를 지우는 명령은 뭐냐라고 하면은 디렉토리 지우는 명령은 rm입니다. rmdir 이게 mk라는 거는 이제 make 만들다의 약자고요. rm 같은 경우에는 remove 지우다의 약자입니다. rmdir 하고 테스트 2 하면은 이렇게 다시 ls에 보면은 지워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rmdir 테스트 하면은 안 지워집니다. 왜냐면은 아까 테스트 디렉토리 안에다가 제가 그 템프라는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 2는 빈 디렉토리였고 테스트는 빈 디렉토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빈 디렉토리는 지울 수 있는데 빈지 않은 거는 못 지우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failed to remove test 디렉토리 not empty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우는 방법은 그 안에 있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 먼저 다 지우고 이제 또 지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첫 번째 지우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안 지우는 방법도 있는데 아니 그 내용까지 한 번에 지우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rm-r 하고 테스트 이렇게 하면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빈 디렉토리는 rmdir로 지우고 비어있지 않은 디렉토리는 rm-r이라는 명령으로 지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쭉 한번 실행을 요 내용들에 대해서 쭉 한번 해본 거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 파일입니다. 파일. 우리도 이제 C 드라이브 이런 데 보면은 다 파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파일들 디렉토리들로 쭉 이루어져 있고 그 디렉토리의 어떤 파일들 이 PPT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파워포인트가 실행되고 이런 것처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리눅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워킹 디렉토리라고 하는 현재 이제 홈 디렉토리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뭐 파일도 만들고 디렉토리도 만들고 뭐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파일 디렉토리 이제 카피하고 이동하고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디렉토리 만들고 이동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파일도 만들고 그 파일도 편집하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단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활동 가운데 디렉토리와 이제 파일 두 가지 종류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이해한다.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는 그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었는데 아까 루트부터 이제 해가지고 디렉토리가 쭉쭉 이제 이렇게 브랜치 돼가면서 갈라져가면서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있을 수 있는 파일 종류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니까 계층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가장 최상위 폴더부터 해가지고 차례차례 이제 디렉토리가 만들고 점점 하위 디렉토리가 있고 상위 디렉토리도 있고 하위 디렉토리도 있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에서 파일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파일과 디렉토리 파일, 심볼릭 링크 파일, 뭐 장치 파일은 뭐 일단은 좀 무시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크게는 뭐 이거까지 해서 네 종류 정도의 이제 큰 파일들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파일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모든 파일들이 거의 다 일반 파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윈도우에서 아까 전에 뭐 파워포인트 파일이든 텍스트 파일이든 CSV 파일이든 뭐 그 익스큐터블 exe 파일이든 뭐 배치 파일이든 아무튼 모든 파일들이 다 이제 일반 파일입니다. 그거 말고 파일들을 담아두는 공간인 디렉토리가 있고요. 디렉토리도 그러니까 파일 종류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냥 디렉토리 파일은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파일은 내 안에 내용이 있는 거라면 디렉토리 파일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파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죠. 그런 디렉토리 파일이 있고 심볼릭 파일은 그 안에 마찬가지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바로가기죠. 바로가기. 어떤 파일들에 대한 링크 파일인 겁니다. 그리고 장치 파일은 그 파일이 마찬가지로 이제 요 프린터랑 연결되어 있는 파일도 하나 있어요. 뭐 프린터 파일, 그다음에 뭐 다른 종류의 뭐 하드웨어 파일, 뭐 이런 파일들이 있거든요. 크게 네 종류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한 98%, 99%는 다 일반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파일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심볼 파일이 있고, 장치 파일은 몇 개 없고, 이런 이제 종류 구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파일도 나중에 보면은 텍스트 파일이 있고 바이너리 파일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텍스트 파일은 아까 말한 대로 텍스트 편집기로 열었을 때 깨져나오지 않는 잘 보이는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바이너리 파일은 텍스트 우리 그때 아스키 코드 이제 배웠죠. 아스키 코드나 뭐 UTF 파일 같은 인코딩돼 있는 글자가 아니어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그 숫자 그 자체여가지고 텍스트 편집기로 열었을 때 다 깨져서 보이는 파일이 이제 바이너리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아스키 코드가 아닌 파일. 뭐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렉토리 파일은 내용이 있는 파일이 아니고 그 파일 안에 컨텐츠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다른 그걸로 가면은 다른 파일들에 대해서 모아놓여져 있는 그릇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게 디렉토리 파일이 되겠습니다. 심볼릭 파일은 그냥 원본을 가리키고 있는 그냥 바로가기 파일이고요. 장치 파일은 장치를 관리하기 위한 특수 파일입니다. 이 장치 파일까지 우리가 이제 다루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리눅스의 상당한 이제 고수가 이제 돼가는 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장치 파일을 다룰 일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우리가 일반 파일과 디렉토리 파일, 심볼릭 파일 정도까지만 다루면서 이렇게 그 컴퓨터를 이제 접속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파일 시스템은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최상위 위치를 우리가 이제 루트라고 얘기를 하고 슬래시 하나로 표기를 합니다. 그럼 그 표기된 데 최상위 폴더 안에다가 여러 또 디렉토리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또 그 etc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보면은 또 디폴트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또 이제 로그인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파일이네요. 파일 로그인이라는 파일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루트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그림으로 보면 반대로 돼 있는데 루트 꼭대기가 루트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그 안에 디렉토리로 갈라져 나오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윈도우에서도
단지 여기 루트가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일 뿐이지 네, 동일하게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구조 자체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상대 경로와 이제 절대 경로라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상대 경로, 절대 경로. 그 절대 경로는 이제 그 어떤 파일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루트를 중심으로 그 파일의 위치를 표현하는 게 이제 절대 경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루트로 시작을 하게 돼요. 상대 경로는 뭐냐면은 현재 내 위치.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내가 윈도우의 어떤 그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은 현재 위치가 있어요. 워킹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위치를 기준으로 어떤 파일들을 이제 가리키게 되는 경로를 지정하게 되는 게 이제 상대의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워킹 디렉토리가 어디죠? 예, 유저 1이었어요. 예, 지금 워킹 디렉토리가 그 유저 1에 있습니다. 그럼 유저 1에서 유저 2를 가리키기 위한 상대 경로는 이제 뭐냐라는 거죠. 유저 2가 지금 이제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cd 띄고 뭐라고 써야지 유저 2에 접속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상대 경로 이게 지금 여기가 잠시만요. 예, 여기가 지금 내 위치라는 거죠. 내 위치. 내 위치에서 유저 2로 지금 여기가 내 위치인데 여기서 이동하려 그러면은 상대 경로로 이동하려 그러면은 cd 띄고 띄고 그다음에 점점 하고 슬래시 하고 그다음에 유저 2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내 위치가 지금 그러니까 현재 내 위치가 뭐 블라블라 이렇게 아이디가 써 있고 현재 내 위치가 아마 이제 여기에 홈에 유저 1이잖아요. 1에 있기 때문에 내 위치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 위치에서 유저 2로 이동하려 그러면은 하나 위로 가서 홈으로 갔다가 거기서 유저 2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하고 슬래시 유저 2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절대 경로로 내가 이제 갈라 그러면은 절대 경로는 무조건 내 위치 기준이 아니고 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경로를 얘기하죠. 그래서 cd 띄고 그 다음에 루트에 홈에 유저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러면은 제 위치에서 현재 제 위치가 여기 있는데 이 위치에서 요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건 파일이네요. 보니까 여기 지금 요 연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디렉토리고 지금 흰색 네모로 되어 있는 건 지금 파일인 거거든요. 그럼 현재 내 위치에서 다시 또 다른 예로 지우기 현재 요 내 위치에서 요 패스워드 파일을 나노 텍스트 에디터로 열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되냐면은 나노 하고 띄고 그 다음에 요 파일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하나 점점을 두 번 해야겠네요. 점점 그러면은 상위 폴더로 하나 갔다가 또 상위 폴더로 갔다가 그 다음에 etc로 갔다가 etc 안에 있는 패스워드 라는 파일을 이제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은 나노 편집기가 이제 패스워드 파일을 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대 경로로 해서 이 파일을 이제 가리키면서 열고 싶다고 하면은 나노하고 이거 바로 슬래시부터 이제 절대 경로 루트부터 나타내 주는 거죠. etc하고 패스워드. 그러니까 절대 경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파일들이나 아니면 어떤 디렉토리를 지정할 때 항상 루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항상 이제 루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작이 항상 이렇게 슬래시로 시작하게 됩니다. 루트를 기준으로 그 경로를 나타내주는 방식이 절대 경로이고 상대 경로 같은 경우에는 그 내 위치 현재 내 워킹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파일의 그 어떤 파일인지를 이제 경로를 나타내주는 방식이 이제 상대 경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 경로의 장점은 내가 이제 어떤 위치에서 지금 작업을 하든 간에 그 파일을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루트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유저 1에서 C라는 이제 작업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또 데이터란 폴더를 만들고 예를 들어 2023년 뭐 이렇게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그 폴더를 계속 이제 만들어가면서 계층적인 그 깊이가 깊어진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이 파일을 가리키기 위해서 절대 경로부터 하면은 이걸 쭉 다 써줘야 되잖아요. 거치는 애들 다 써줘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상대 경로 어이구 이런 게 있네. 상대 경로를 쓴다 그러면은 뭐 내가 이제 요 위치에서 작업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 파일을 이렇게 가리키면 되기 때문에 좀 짧아지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내가 어떤 파일을 가리키고 싶을 때 파일은 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명령의 목적어가 되거든요. 목적어가 되는데 이 목적어를 절대 경로로 나타내고 싶은지 상대 경로로 나타내고 싶은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써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일 이름이나 디렉토리 이름의 명령 규칙인데 일단은 이렇게 알파벳, 숫자, 하이픈, 밑줄, 점 이런 것들을 사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용 자제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사용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파일 이름이나 디렉토리 이름으로. 그러니까 리눅스는 이 좀 시각화 같은 것들이 윈도우나 이제 맥 OS보다 훨씬 떨어져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검은 화면에 그냥 텍스트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딱 정해진 규칙 안에서 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 같은 거 정할 때도 이런 특수 기호들을 이제 파일 이름 안에다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그 파일을 가리킬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파일 이름은 그냥 대수문자, 알파벳, 한글도 안 써주는 게 좋습니다. 한글도 안 써주는 게 좋고 파일 이름 할 때는 그냥 알파벳 대수문자로 이제 써주고, 그다음에 숫자 정도, 숫자 정도 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띄어쓰기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 어떤 단어를 구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워킹 띄고 디렉토리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든다든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리눅스에서는 요 밑줄 언더바를 써줍니다. 언더바를 이제 많이 써줍니다. 하이픈도 좀 잘 안 쓰고요. 오히려 언더바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디렉토리 파일 이름 언더바 또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단어별로 이제 의미 구분할 때는 언더바를 많이 써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한글이라든가 뭐 다른 특수문자 안 써주는 게 좋다는 거고 좋은 이름들 보면 이런 거죠. C, hello world.c, 유닉스, 시크릿, 시크릿, 뭐 샘플 12 나쁜 이름 같은 경우에는 파일 이름 안에다가 별표가 들어간다든가 파일 이름 안에 이렇게 다운표가 들어간다든가 샵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양하고 띄어쓰기도 지양하고 이렇게 my dir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my하고 언더바를 넣어주라는 거죠. 왜냐면 저 띄어쓰기가 나중에 항상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 이름 안에는 띄어쓰기도 안 해주는 게 좋고요. 쓸 수 없는 이름 이렇게 슬래시가 들어가면은 아예 그 이름 자체는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change 디렉토리가 작업 디렉토리를 이제 이동하는 명령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건 지금 절대 경로네요. 슬래시부터 해가지고
상대 경로는 점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위치 기준으로 상위 디렉토리로 갔다가 거기서 etc로 가는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ls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이제 줄 수가 있고요. a는 all 모든 파일들 다 보여주는 거고, l은 long, l과 long을 제일 많이 씁니다. 뭐 r, d, r, f 뭐 이것도 많이 안 쓰고요. f도 좀 쓰긴 쓰는데, 근데 아무튼 a과 l을 제일 많이 씁니다. 옵션 중에서. 그래서 ls-a 하면은 현재 내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 숨긴 파일까지 다 보여주는 거고, ls 띄고 그 다음에 아예 그 옵션이 아니고 이렇게 파일 자체를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파일에 대한 내용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ls 띄고 아무것도 안 쓰면은 워킹 디렉토리에 대한 목적어를 워킹 디렉토리로 생각해가지고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 보여주는 거고, ls 띄고 점 배시 이렇게 특정 파일을 써주면은 그 파일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리스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ls 요것들 한번 쭉 한번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한 10번 정도만 해볼게요. 10번. ls 띄고 아까 전에 etc의 패스워드였네요. 이러면은 이 파일에 대한 내용만 보여준다는 거죠. ls 그리고 -l로 옵션을 주면은 이 파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특정 파일이 아니고 이런 디렉토리였다 그러면은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목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ls 여기 etc에 대한 디렉토리가 나오는 거고, 이 디렉토리 자체에 목적어도 없으면은 현재 디렉토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ls의 아무튼 명령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뭐 많이 해보면 익숙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 파일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치게 되는데, 만약에 이 파일을 지금 우리가 상대 경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죠. ls 띄고 -l 띄고, 지금 우리 상대 경로 보면은 여기 홈에 빅데이터 프라이 00에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지금 상대 경로로 나타내고자 하면은 ls 띄고 -l 띄고 점점 그러면은 한 번 위로 올라가서 홈일 거고, 점점 하면은 한 번 더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루트일 거고, 거기서 etc의 패스워드겠죠. 이러면은 지금 제 경로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이 절대 경로가 이 파일을 나타내는데 상대 경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대 경로를 나타내는 여러 캐릭터들, 상대 경로 나타낼 때 쓰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렇게 점 두 개는 내 현재 위치의 상위 경로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리된 게 있었는데, 상대 경로 표현법 중에서 좀 더 아까 위로 슬라이드 올라가면 여기서 그냥 내 홈 디렉토리는 그 약속된 기호 중에 하나가 슬래시고, 그다음에 현재 디렉토리는 점이고, 상위 디렉토리는 점점이고, 하위 디렉토리는 그냥 그 파일 이름이 되겠습니다. 상대 경로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항상. 어디냐. 제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아무데나 옮겼어요. 이렇게 해서 etc로 갔다 그러면은 지금 etc에 있죠. 근데 내가 바로 내 홈 디렉토리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내 홈 디렉토리는 나만의 이제 바탕화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걸로 발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cd하고 물결하면 된다는 거죠. 물결이 나의 홈 디렉토리를 가리킵니다. 나의 홈 디렉토리. 이거 제 계정의 홈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여기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홈 디렉토리 계정들은 여기 00이 아니고 01이나 02나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그렇고, ls도 그래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mkdir은 그 디렉토리 만드는 명령입니다. -p를 주면은 디렉토리의 생성에 필요한 하위 디렉토리까지 함께 생성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제 위치에 ls 해보면은 아무 디렉토리도 없네요. 제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마이 디렉토리 안에 마이 디렉토리 2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겠죠. mkdir에 마이 디렉토리 mydir 안에다가 또 이제 mydir 2를 만들고 싶으면은 그걸로 mydir로 이동을 해야겠죠. 거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예, mkdir에 mydir2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죠. 네. 요것을 이제 한 번에 이제 만들려고 하면은 mkdir하고 그 마이너스 p라는 옵션을 주고, 예를 들어 뭐 mydir 말고 뭐 tdir에 tdir 안에 tdir2에 tdir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싶으면은 마이너스 p를 주면은 요 하위 디렉토리를 만들 때 필요한 상위 디렉토리가 만약 없다 그러면은 상위 디렉토리까지 쭉쭉 만들어 준다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P 옵션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mkdir 같은 경우에도 rmdir 같은 경우도 그 디렉토리 삭제하는 그런 명령인데, 디렉토리가 비어 있어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서 rmdir은 많이 안 쓰게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디렉토리가 비어 있는 거를 삭제하는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디렉토리 안에 무슨 파일들이 있는 상태로 그냥 그 dir 자체, 그 디렉토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rmdir 많이 안 쓰고, 디렉토리 안에 내용이 있더라도, 파일들이 있더라도 지울 수 있는 rm-r이라는 그 명령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숙제 보시면은 뭐 우리가 했던 거 그냥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나노 문서 편집기로 나노 문서 편집기로 프린트 헬로 월드 내용을 입력하고 a.pyr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ls-l 해서 캡처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파이썬 a.py 해서 캡처하고, 그다음에 아래 요 명령들을 차례로 실행을 한 다음에 화면 캡처해서 이제 첨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 실행해서 캡처를 해보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아무것도 내용도 없겠네요. 그냥 차례로 이거 쭉 실행한 다음에 캡처하시고 첨부하시면 되겠어요. 뭐 더 질문 있을까요?